흘릴 필요가 없겠다 해서 그냥 넘어간 거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북한한테 강경한 자세를 나오고 아하. 우리나라로 그 따지면은 그 이명박 대통령하고 비교할 수 있고 또 박근혜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하고 또 견줄 수가 있네요. 이것저것 손대다가 지금 저기 봉착이 된 거 아닙니까? 저렇게 박근혜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대단한 분이죠. 예. 그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냐면은 그때 그 북한의 김정은이라는 놈이 도발을 했을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북한의 김정은, 김정은 그랬지 않습니까?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또 뭐 그런 걸 떠나서 북한 주민들한테 그랬지 않습니까? 예. 살기 좋은 우리나라에 다 내려오십시오. 맞아요. 다 내려오라고 그랬어요. 지금 내가 생각하면은 영국의 그 마가렛 대처 수상이 생각나요. 철의 여인 똑같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저런 그 세계적인 위인이기 때문에 저놈들이 저렇게 무자비하게 해도 탄압을 해도 아주 강건하게 지금 저렇게 계시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정신력으로 근데 버티니까. 이제 저들의 그 운명은 미국이 갈라놓는 거기 때문에 우리 조금만 더 참으면 됩니다. 뭐 기무사를 조지든 말든 우리하고는 상관없어요. 우린 거기에 대해서 열불을 토할 것도 없고요. 그런 데 가서 진짜 솔직히 뭐 태극기 집회에서 다음 주 토요일 날 많이 열렸을 경우에 그 기무사 얘기할 것도 없어요. 내버려둬요. 그래서 이제 저들은 또 다른 어떤 그 보수 국민들을 입을 막기 위해서 또 다른 어떤 입을 막기도 하지만 우리 대통령을 갖다가 더 고난으로 몰아붙이기 위한 나는 그런 어떤 포석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솔직히. 무서워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이 생각하면은 군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사법부도 그렇고 경찰서 앞을 지나가고 싶지도 않고 이 법원 같은데 그런 데 같은데 지나가고 싶지도 않아요. 그 법정만 봐도 싫어. 뭐 국회의원 마크 무궁화 마크만 봐도 싫고 우리는 우리 주위에는 그런 게 없어요. 우리 보수 진영의 그 주위에는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현재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고 진짜 아마 세계 유례 없는 이렇게 우리 보수가 이렇게 그 한 나라의 그 실질적인 주류 사회의 그 대한민국을 대변하는 그런 국민들인데 법의 어떤 그 테두리에서도 보호도 못 받고 힘도 없고 그런 게 입법부에서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 해주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사법부에서도 공정한 재판이 안 이루어지고 믿을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땅굴도 내가 지켜야 돼요. 지나가고 뭐 경찰이 있는데 여기 지금 이 땅굴 속에서 지금 저 담배 냄새 나고 아재냄이 나는데 뚜껑 열어보셔.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직접 열고 우리가 그들하고 맞대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가 직접 우리 개인 스스로가 지켜야 돼요. 땅굴도 우리가 지키고 어디 가서 우리가 이상한 북한에 대한 그런 도발의 그런 위협을 느껴도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되고 이제는 그렇게 해야 돼요. 경찰에 신고할 필요 없어요.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 그렇게 됐고 여러 가지가 지금 우리는 외톨이가 아닙니다. 그건 결국은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요 순국이에요. 순국. 우리 스스로 지켜야 되는 그런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에 와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게 2년이 흘러나서 더 이렇게 저들이 저렇게 또 움직임이라는 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앞으로 제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우리는 어쨌든 정정 그대로 태극기 들고 우린 계속 애국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아마 무슨 뭐 변수가 생기고 뭐 이상한 회개한 논리가 또 나올지도 모르니까 우린 지켜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께서 그런 러시아의 위협적인 행동, 그런 바르샤바 조약기구도 있고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지만 해대도 너무한다 이거야. 돈이 아깝고 서로 자기 돈 아깝다고 말이야. 돈도 안 내고
우리 미국 국민들이 말이야, 뼈 빠지게 벌어갖고 세금 내갖고 그 돈으로 지켜주는데 고맙다는 소리도 안 하고 미국한테 말이야, 뒤에 가서 욕이나 하고 말이야. 그래갖고 니네들이 어떻게 우리를, 나토 조약기구에 우리를 갖다가 끝까지 지켜주길 바라느냐. 난 못한다. 난 솔직히 얘기로 나토 조약기구 해체하고 싶다고 강하게 트럼프 대통령께서 성토를 하신 거죠. 대단한 거죠, 그건. 트럼프 대통령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어쨌든 그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그 감각이 굉장히 아주 탁월한 분이시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현재까지의 시간을 봤을 때는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변모하고 어떻게 뭐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국제 정치적으로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모습을 갖고 뭐 진짜 뭐 카멜레온 같이 변할지 모르겠지만 현재 오늘 이 시간까지는 트럼프 대통령 대단한 세계 정세를 위해서 공정하고 아주 평화롭고 그런 분위기로 항상 늘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국가들하고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토 조약기구를 성토한 거는 분명히 그건 조약기구 회원들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방위비 분담금도 안 내고 그것도 뭐 얼마 되지도 않는 돈, 쬐끄만 돈 내는 것도 안 내고 그냥 마냥 그 미국 보러 뭐 나토 조약기구를 갖다 너무 홀대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미국을 대하면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무리 그렇게 호의적이고 돈 많은 나라라도 한계가 있는 거죠. 여기 또 여러분들이 들으면은 또 마음 상하는 뉴스가 또 하나 나와 있습니다. 왜냐 안토니오는 맨날 그거 갖고 와도 어떻게 해요? 괴로운 뉴스만 갖고 온다고 물론 하시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거 알아야 됩니다. 이런 건 지금 남한 우리 정부에서 우리 뉴스 남한 그 방송에서는 안 나오는 거죠? 네. 한국 정부가요. 한국 정부입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 영화 녹색빛이라는 영화를 한국에서 개봉하기로 했습니다. 개봉하기로 하고 개봉하기로 한국 영화제 이 작품을 갖다가 선정을 해서 초청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 영화를 갖다가 여기서 우리 영화진흥 산업을 위해서 이 영화를 갖다 연극 학술 자료로 앞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아, 미쳤네, 미쳐. 아주 이만저만 미친 것들이 아니네, 정말. 네. 그래서 드디어 그 한국 정부가 북한 영화를 갖다가 상영을 한답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참 모순이 하나 있어요. 저는 이것만 꼭 한번 얘기하고 싶었어요. 여기 우리 일본 교포님, 그 일본인 미셸 권님 오시죠? 예, 미셸 권님이라고 계세요. 도쿄에 사시는 분. 그 미셸 권님이 일본 분이십니까? 네네. 아, 그러세요? 도쿄에 사신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아, 좋은 데 사시죠. 네. 그럼 여기서 내가 모순 하나 얘기할게요. 우리가 물론 일본이 우리를 36년간 강제한 건 맞아요. 그렇죠? 네. 그건 진짜 아픔이 있고 진짜 우리가 일본인들로부터 탄압 많이 받았죠. 이제 그건 역사의 그 굴곡이 그렇게 돼 있지만 그런데 왜 일본 문화를 왜 안 받아들이는지. 우리 일본 노래 못 듣게 하잖아요. 그거 왜 그럴까요? 일본 노래가 무슨 뭐 공산당 뭐 지향한 노래 있습니까? 근데 퇴폐 문화 조성하는 거 없잖아요. 일본 노래가 왜 우리는 못 틀게 하고 일본 영화를 왜 우리나라는 못 틀게 하는지. 그 이유는 뭐죠? 적대국도 아닌데. 물론 내가 뭐 비유를 그렇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북한의 그 노래라든가 그런 북한의 그런 선전 영화물을 갖다가 버젓이 대한민국에서 상영을 한다는 거예요. 돈도 벌어주고 북한의 그 공산화를 갖다 받아들인다는 얘기겠죠. 제가 얼마 전에도 그 평양 맥주가 들어온다고 그런 얘기도 했죠. 네. 지금 그 시중에 평양 맥주가 있습니까? 글쎄 그런 쪽에는 뭐 들여다보지 못해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북한을 이렇게 살려주려고 많은 노력을 하네요. 그래서 이제 북한이 그런 녹색빛이라는 영화가 조만간에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상영이 되고요. 한국에서 주관하는 그 영화제에 북한 영화인들이 와서
이 작품을 갖고, 저들만의 무슨 잔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중요한 게 또 한 가지가 있는 게, 우리가 지금 우리 애국 시민들께서는 우리 공영방송이라든가 지상파 거의 안 보는 걸 알고 있죠? 저는 가끔가다 봐야 돼요. 저는 그거를 방송 자료로 쓰기 위해서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 좋아서 보는 게 아니고, 하기 싫어도, 하루에 1시간 정도 모니터를 해야 돼요, 제가. 네. 그래서 보고 있고요. 절대 그런 거 안 보죠. 네, 우리 거의. 아마 보면 짜증나요. 오늘도 보니까 24시간 기무사 이야기야. 그리고 옛날 거 들추고 별지라 다 해요. 패널들도 완전히 미쳤고요. 그 방송, 그 마이크 잡은 앵커 그 젊은 애들도 완전히 미쳤고, 다 미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연예계도 보지 마세요. 그 텔레비 틀었을 때, 네. 그런 드라마 나오고, 이상한 그 연예계 놈들 나와가지고, 너는 누구를 좋아하느냐, 뽀뽀해봤냐, 이런 얘기밖에 안 하잖아요. 그 토크쇼. 연예인들, 그 젊은 애들, 깡패 같은 애들 나와가지고, 아주 흉측한 애들 많이, 그런 거 보지 마세요. 정신적으로 결여되고요. 정신 사나워지고, 저는 이 연예계 안 본 지가 20년이 넘어갔어요. 그 전부터 안 봤어요. 그 전부터 볼 수 있는 프로그램 많아요. 다큐 같은 거. 그런 건 봐도 돼요. 근데, 딴 따들이 나와가지고, 우리 집, 젓가락이 몇 개 있다? 옆집에 순이가 뭐 했다? 이런 거는 보지 말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연예인들 나왔어. 다 빨갱이들입니다. 전부 다 자기들이기 때문에요. 보수 진영의 그 지지를 하는 연예인들은 방송국에 나올 수가 없답니다, 지금. 그게 거의, 현재 대한민국의 연예계 방송들은 전부 다 좌파들이 갖고 있는 방송들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가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절대 보면 안 돼요. 네. 절대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싶으면은 나는 자연인 그런 건 봐도 돼요. 그런 건 보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그 연예인들 몰려 나와가지고 주접떠는 거 그런 건 보시면 안 돼요. 북한이 유엔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LPG 가스하고 휘발유 가격이 매일 하락하고 있대요. 매일 하락하고 있대요. 한국보다 더 싸답니다. 북한이요? 네, 북한 휘발유 가격이. 뭔, 이거는 누가 얘기를 했냐면,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 네. 그 외국인들인데, 휘발유 값이 너무 싸다는 거예요. 엄청 공급이 되고 있다는 얘기인가 보죠?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하다못해 대만도 줬어요. 대만도 팔아먹었어요. 대만은 왜 그걸 팔았는지, 그 배 붙잡혔습니다, 지금, 대만 배는. 그 다음에 터키가 원유 공급했고요. 그 다음에 북한 놈들은, 저 괴뢰들은 이란한테도 갖고 올 수 있을 거고, 러시아에서 받고, 몽골한테도 받을 거고. 아니, 쉬워요. 가요. 북한이 몽골한테 돈을 줘요. 야, 너 가서 나는 면허증 없어. 이건 못 사. 야, 네가 좀 사와. 하고 몽골이 사갖고 몽골이 가져올 수도 있는 거고. 중국은 아주 대놓고 지금 북한을 도와주고 있죠. 러시아 같은 경우는 땅속에다 파이프 묻어갖고요. 배관 시설로다가 가스 같은 거 이런 거 보내줍니다. 실질적으로 푸틴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북한을 도와줄 수밖에 없다고. 자기 말리지 말라는 거지. 그럼 미국의 그레임 의원이 푸틴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도 아니지.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만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자기 친구니까 뒤에 친구예요. 난 솔직히 트럼프 대통령한테 내가 너무 섭섭해. 푸틴은 당신 친구가 아니다 이거야. 친구를 만나라 이거야. 친구같이 하는 놈을 왜 만나냐고. 그분이 상원 의원이에요. 그분이 우리 마음하고 똑같은 분이에요. 북한 오로지 공격만 하라고 그러고 그분이 오늘 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푸틴은 친구도 자격도 없다는 거야. 트럼프 대통령하고는. 그런 사람을 왜 만나냐. 진짜 미국의 상원 의원들은 참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같아요. 얘기하는 게. 참 시원해요. 저는 들을 때마다 시원해요. 진짜. 참 미국은 복받은 나라입니다. 의정을 활동하는
활동하는 그 각 주의 2명씩의 그 세네이터들, 상원 의원들.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미국 국민들이 뽑은 것 같아요. 상원 의원들은 의정 특활비가 없습니다. 그분들은 자기 월급만 받고요. 어떤 특혜도 없고요. 특혜를 하다 걸리면은 영장까지 가요. 네. 그 미국은 무서워요. 그리고 미국은 국회의원이 재임 중에 어떤 여자들하고 스캔들이 있으면은 바로 사임을 해야 돼. 대통령도 마찬가지. 미국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엄격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모든 사람들이 모든 걸 할 수가 있어요.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그 행위는 용납을 안 합니다. 대한민국은 안 그렇지 않습니까? 월급을 1,000만 원씩 받아 처먹으면서 의정활동비라고 또 추가로다가 막 무려 몇천만 원씩 처먹고, 그리고 우리 애국 국민들은 나라를 잃고, 나라를 우리는 잃었습니다, 지금. 나라를 잃고, 우리의 그 권리를 다 뺏기고, 우리의 그 훌륭하신 대통령은 저렇게 영창에 가둬놓고, 거기에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아주 나쁜 국회의원들. 굉장히 나쁜 국회의원들입니다. 300명 있죠? 300명. 네. 쓸모없습니다. 네. 법안 다 쓸모없고요. 맞아요. 저 300명이 한 달 월급이 얼마죠? 1년에 23억씩 가져간다니까 엄청난 돈이죠. 1년에 23억이요? 네, 23억은 뭐냐면요. 네. 월급은 사실 900 몇십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럼 거기 의정활동비 500만 원까지면 1,500만 원 되죠?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한테 거기에 보면 자기 보좌관들 있지 않습니까? 네, 뭐 7명인가 이런 거, 9명까지 줄 수 있다. 이런 거하고 국회의원이 1년 동안에 그 의정활동하는데 들어가는 그 모든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20억이 들어간대요. 책정. 1인당 20억. 20억이. 어마하게 들어가네요. 네, 그거는 뭐 법적으로 국회법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말은 못하지만 네. 그렇게 그 의정활동비라는 게 왜 생겼습니까? 그렇게 그 국회의원들이 풍부한 그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돈이 따로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나쁜 인간들이 또 다른 해먹죠. 특활비를 또 만들어갖고 500에서 5천만 원까지 처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것도 공식적으로 먹고 또 비공식적으로 먹는 게 또 더 어마어마하다고 그렇게 비공식적으로 먹는 게 더 많죠. 예, 하다 그러던데요. 그게 더 많죠. 예.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대기업에, 뭐 대기업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그냥 어느 건설 회사에 돈이 엄청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나도 야망이 있어요. 그럼 내가 내 지역에 내가 시원이라도 한번 하고 싶고, 내가 군수라도 한번 하고 싶은 거야. 그럼 난 돈이 굉장히 많아. 난 배운 건 없어. 돈이 너무 많은 거야. 근데 나는 내가 저들처럼 가문의 그 영광으로 다 어떤 진짜 정부의 녹을 한번 먹고 싶은데 도저히 내 머리 갖고는 되지도 않고 내 뭐 이런 그 연고라든가 그런 배움이 없어 안 된다 이거야. 그랬을 때 그런 국회의원들을 찾아가는 거야. 그 바로 대표적인 예가 경남기업 회장 자살한 사람 누구죠? 성완종. 네, 성완종 씨. 성완종 씨가 국민학교 졸업도 못했어요. 그 대신 그 사람은 국민학교 졸업을 못했지만 돈을 엄청 벌어갖고 네. 국회의원들한테 다 돈을 준 거예요. 네. 그 결국은 그 사람이 그 지역군 아니고 지역구 말고 하는 거 뭐죠 우리나라? 비례대표. 비례대표. 네. 그거 한번 했잖아요. 그거 하고서 또 한번 해보려고 로비를 하다가 자살을 한 거죠. 네, 맞지. 네, 이제 그런 사람들이 국회의원들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례로 들면은 내가 지금 이 공장을 갖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 공장에서 말이야 좀 더 확장을 시키기 위해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데 나는 백이 없고 돈은 참 많아. 돈은 참 많은데 난 백이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럼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찾아가는 게 그 지역구 의원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가서 상의를 하는 거죠. 면담을 하는 거죠. 사실은 제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제가 참 재주는 이게 참 돈 버는 재주는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 지역을 위해서 좀 공장을 확대하고 더 크게 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이 상권이 강화되다 보니까 나한테 허가를 안 내주네요.
이런 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면은 그게 이제 청탁 의뢰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그런 게 과거에 이제 많았다는 거죠. 네. 뭐 지금은 자기들 말로는 없다고 하는데 글쎄요, 전 모르겠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참.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지만 너무너무 얄밉는 거예요. 군인도 얄밉고요, 경찰도 얄밉고, 사법부도 얄밉고, 국회의원들까지 얄미운 거예요. 사법부는 왜 얄밉냐면은 저는 사실 그 판사라는 소리만 들으면 진짜 대한민국에서 가장 해먹을 게 없는 직업이 판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탄핵 정부 때 보고 나서보다 저는 아예 실색했어요. 어떻게 자기네 나라, 자기네 세상이 왔다고 어떻게 우리 우파 쪽 사람들을 갖다 이렇게 편파적으로다가 그렇게 불공정한, 언페어한 거잖아. 맞아요. 비굴하고. 네, 정말 그런, 분노스러워요.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이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히고. 그래서 저는 어저께도 제가 기무사 그 군인들 다 잡아가라고 얘기한 게 네. 그걸 가지고 내가 저 일당들 편에 대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우리는 그 당시에 우리 대통령께서 무너졌을 때 우린 피눈물 흘리면서 바라만 봤잖아요. 저도 군인은 뭐 하고 있냐, 빨리 나라를 안정시켜야 되지, 이렇게 했어요.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인이 우리한테 해준 게 없잖아요. 경찰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경찰 대한문에서 우리가 장기 집회 허가 다 받고 있는데 민노총사나 쌍용 그 사람들 왔을 때 그 사람들은 불법적인 아무런 집회 허가도 안 받고 자기들이 무단 침입한 거잖아요. 남의 땅을. 그렇죠. 근데 그렇게 했으면 그게 만약에 정상적인 경찰이라면은 대한민국 지도부가 가서 야, 나는 여기 허가증이 있어. 근데 얘도 여기 못 들어와. 우리 이거 현재까지 우리 땅이야. 얘들 내보내줘 하는데, 그렇게 되면 보통 정상적인 민주국가 경찰이라면은 그 사람들 딱 잡고 당신들의 사정이 뭐 이러저러한 거는 나도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은 어디까지나 이런 집회 시위 문화는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모든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왜냐면은 이거는 굉장히 안정성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위험한 일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꼭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갖다가 내보내야 되죠. 근데 그 사람들 지켜주고 있잖아. 우리 우파에서 그 사람들 해코지 할까봐 지켜주고 있잖아. 그래요. 영상으로 보니까 그러고 있어요. 그 사람들 지켜주고 이렇게 했더라고. 우리가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야. 우리가 누굴 믿어요? 경찰 믿어요? 아이고, 경찰이요. 우리 태극기 우파 국민들하고 이렇게 저놈들하고 이렇게 트러블이 있을 때 체증을 네. 한다고 카메라로 촬영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양쪽을 다 체증을 해야 되는데 우리 우파 국민들에게만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이 그거에 대해서 분노해가지고 거기 네. 상관벌 되는 사람한테 항의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일방적으로 우리 우파 국민들을 향해서만 체증을 하고 있느냐, 공평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항의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 거 보면은 민노총이 굉장히 파워가 센 거죠. 그렇죠. 경찰 위에 민노총이 있기 때문에 경찰이 꼼짝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민노총에서 그 간부들이 가서 경찰청장한테 너 우리한테 막해? 이렇게 이제 그들은 나름대로의 파워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찰들도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을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지금 우리 자료 화면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지금 쌍용차 해고 노동자 대한문 앞에서 분향소 설치할 때 당시에 우리 대한문에 있는 국본의 민중홍 사무총장 네. 그냥 몸으로 그냥 여러 경찰들한테 그냥 붙잡혀가지고 안간 힘을 네. 쓰고 있는 사진이 자료 화면이 여기 지금 있네요. 그 인터넷에 지금 네. 내보내고 있는데 정말 너무 안쓰럽네요. 그러니까 현재 그런 경찰들이 그런 집회 시위 문화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로 경찰들한테도 그런 고민이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민노총이라는 민노총이 사실상 촛불을 주도한 세력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세력들이 엄청난 파워가
자기들 세상이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경찰로서도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네, 경찰들도 그 많은 이 병력들 중에서도요, 그래도 좀 우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어떤 질서 유지를 위해서 나왔다 그러면은, 슬쩍슬쩍 우리 우파 국민들을 좀 이렇게 보호해주는 측면에서 이렇게 좀 그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느낌을 거의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정말 분노가 치미는 겁니다. 분노가. 물론 우파 쪽에 그 성향을 가진 경찰이 있다고도 뭐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당연히 있겠죠. 당연히. 근데 그게 우리가 그들로부터의 어떤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또 그들 경찰 내부의 그 어려운 사정이 뭐가 있냐면 경찰 간부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정경들을 내보내기 전에 우리는 현 정부를 위한 경찰이기 때문에 절대적 보수 진영들이 저렇게 선동하고 하는 걸 니들이 철저히 막아라. 그리고 현재 우리가 촛불로 해서 이렇게 나라가 안정돼 있기 때문에 저 보수들은 집단 세력들은 저렇게 이제 그 민노총 그 산하 세력들하고 맞대응을 했을 때 가급적이면은 보수 집회를 갖다가 앞을 보고 막아라. 민노총 쪽의 사람들을 뒤로 보고 막았다가는 그 사람들이 다칠 수도 있고 또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항상 먼저 보수 지역 사람들 갖다 커버하라고 그렇게 지침 명령을 내렸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않았으면 경찰들이 왜 그렇게 우리 보수 국민들하고 마주보고서 그렇게 서로 눈초리를 휘어가면서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맨날 그런 어떤 저놈들하고 좀 직접적으로 이 트러블을 이렇게 가져야 되는데, 1차 벽인 경찰을 뚫고 나가야 돼요. 이 경찰하고 싸우느라고 힘이 다 빠져요. 그러니까 만약 이 경우를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보수 진영에서 집회 시위 신고도 안 하고 우리가 어느 장소에 가서 천막을 쳤다고 칩시다. 그럼 아마 특수 기동대가 와갖고 그럼요. 거기 있는 사람들 다 팔 비틀고 다 내쫓고 그렇죠. 천막 다 때려 붙였을 거예요. 그럼요. 그러고 또 남죠, 지금.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이 나라는 지금 민주노총의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내가 형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맞아요. 민주노총이 대한민국을 다 잡고 있는 거예요. 모든 기관을. 그럼 국회의원들도 민주노총보다 약한가 보죠? 약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파워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 영향력 아래에 다 있는 거예요, 저놈들이. 언론은 민주노총 산하에 있고, 연예계도 그렇고, 사법부도 마찬가지일 거고, 뭐 전부 다 민주노총이 다, 그들은 뭐 지금 대한민국에 완전히 군림하는데, 경찰이 뭐가 두려울 거고, 사법부가 뭐가 두렵고, 입법부가 뭐가 두려워요. 뭐 국회의원들이 거기 와가지고, 그렇게 올 사람도 없겠지만, 눈 하나 깜짝 하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민노총은 거기 국회의원들이 오잖아요. 얼마나 단결이 돼 있습니까? 맞아요. 정말. 표창원도 오고, 누구죠? 요번에 경기도지사 된 이재명이도 왔다고 그러대요. 거기에. 분향소에. 나는 경기도지사에 대해서 저는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 게, 그 사람은 진짜, 또 다들 위험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쨌든 경찰의 본분을 잊어버린 우리 대한민국의 지팡이들이 앞으로는 계속해서 우리 보수국민들을 갖다가 아마 멸시하고 학대하고 아마 압박을 가할 거라고 좀 봅니다. 대한문에 있는 좌파 세력들이 저렇게 언제까지 저렇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49일 동안 있는데요. 49일 동안. 저게 또 우리 보수국민들하고 충돌해서 불상사가 일어났을 경우에 또 우리 보수국민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고요. 저들은 때리고 도망가면 경찰이 맞은 우리 보수국민들 쫓아오지 때리고 도망간 놈들한테 안 뛰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알려줘도 이놈이 범인이라고 현행범으로 잡아가라고 인계를 해줘도요. 그게 딴청부려요. 그 정도입니다, 지금. 얼마나 속 뒤집어지는지 아세요? 참 큰 문제예요, 지금. 이게
이게 한 독재자가 나와서, 그 정통성이 없는 그 정권이 들어와서, 그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에 그 뻗어 있는 모든 중추기관을 다 장악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대한민국 그렇게 힘이 없나? 그런 중추기관들이 그렇게 한 목소리에 흘러가는 사람들밖에 없나? 거기는 용감하고 진짜 나라를 구원하는 그런 지도자 없나? 없나 봐요. 없네. 없어요. 없어요. 지금 현재 없어요. 없어요. 이러다가 또 이제 그 상황이 호전되면은 또 너도 나도 그냥 뭐 또, 뭐 그냥 나서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 상황이 좋아지면은 그렇죠. 내가 지도자인네 하면서 네. 나서는 인간들 아주 뭐 떼거리로 몰려 나올 거요. 우파가 그렇게 비겁해졌습니다. 비겁해졌어요. 그거 맞고, 또 아이러니컬한 게 또 뭐가 있냐면은, 참, 그것도 기가 막혀. 여러분, 김성태 있지 않습니까? 김성태. 네, 김성태. 붕어눈깔 뜨고, 네. 과거 청문회 때 막 그냥 뭐, 지가 대단한 뭐, 황제라도 군림하셨어요. 그 사람이, 나는 지금 방송에 매일 나와. 그 사람이 당대표야. 그렇게 못된 짓 한 사람이 당대표까지 되고 당을 다 장악하고 보면 참 아이러니컬하죠. 참, 전 씁쓸하게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야, 역시 생명력은 길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이 득세를 하고 결국은 그 사람들이 그 결과론으로 봤을 때 모든 걸 다 갖고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일설에 의하면은 뭐 다시 온다는 얘기도 있고 나 같은 사람이 다시 온다는 얘기가 있고 오늘 나 같은 사람이 오늘 미국으로 떠났던데 미국도 자주 가더라고. 그러게. 뭐 한 달에 돈이 얼마나 많은지 미국도 이렇게 쉽게 자주 가요. 미국에 뭐 또 저기 또 피신할 일이 있었나? 뭐가? 어떻게 또 미국 갔을까? 모르겠어요. 아이고, 정말. 오늘 미국 갔습니다. 정말 열불 나네요. 열불 나. 정말. 자. 다시 재추대한다는 얘기도 돌아요.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열어갖고 한 번 더 심판을 보자. 심판을 해서 다시 가든지 말든지 뭐 우리가 할 것도 없고. 그러게요. 그 인간들은 이제 신경도 쓸 것도 없어요. 맞아요. 끝난 사람들이에요. 네. 어차피 뭐 그쪽은 뭐 김성태가 다 장악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김성태가 다 알아서 할 거니까 뭐 그렇게 뭐 크게. 그다음 이제 다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뉴스로 넘어가죠. 예. 너무 기가 막힌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머리가 그냥 진짜 혼돈 속에 아주 그렇게 좀 굉장히 뉴스가 많이 나와 있네. 이것도 또 기가 막힌 뉴스인가요, 그러면? 아니, 기가 막힌, 그러니까 그걸 떠나서 뉴스가 더 빨리 해야 되겠다. 뉴스가 너무 많다. 예, 그럼 빨리 좀 진행할까요? 어쨌든 다 해야죠. 지금 목 아파올 시간이 한 30분뿐이 안 남았는데, 이거 30분 안에 다 하겠어요? 어쨌든 빨리 할게. 그 다음에 한국의 토지 기관이, 네. 한국의 토지 기관이 있대요. 난 뭐 어딘지 모르겠어요. 통일 대비 토지 분쟁을 막기 위해서 북한의 모든 땅덩어리와 남한의 땅덩어리를 갖다가 이렇게 지도화 시켰답니다. 지도를 만들어가지고 통일에 대비를 한대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좀 모르겠어요. 대체 무슨 짓을 하려고 이렇게 북한 땅덩어리를 다 측정하고 우리 전선망에다 넣어야 되는지. 그러게요. 좀 이상한 또 그런 게 있고 넘어가고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한테 200억 불이면은 이게 엄청난 돈이죠. 이게 200억 불이면 꽤 큰 돈인데, 이걸 갖다가 추가 관세를 부과시켰고, 납부시켜버렸어요. 200조 같은데, 200조? 200조 맞습니다. 예. 예. 뭐, 먼저번에도 350억 불인가 얼마 부과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내고 200불 또 추가됐다니까. 또 뒤에 또 기다리고 있어요. 계속해서 줄줄이?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게 뭐 미국에서 만들어서 한 게 아니고, 예. 그동안 중국이 오버 트래픽 한 거. 그러니까 관세 부과를 안 한 걸 다 받고요. 중국이 그동안 미국한테 팔아먹은 물건의 그 소량이 오버한 걸 다, 관세를 다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동안에 많이 봐줬네요. 봐준 게 아니라 눈을 감았어요. 중국하고의 그 북한 문제로서 원활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눈을 감았습니다. 우리도 그 인과관계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돈 떼먹어도
그 사람이 뭔가 조금 나한테 이러오면은 돈 달라 소리 못 하잖아. 해요, 못 해요? 못 하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쵸? 네. 그 다음에는, 본베오 장관이, 그냥 뭐, 피곤하지도 않나. 뭐 북한 갔다, 일본 갔다, 사우디아라비아 갔다, 뭐, 아프가니스탄 갔다, 오늘 아랍에미레이트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거기에도 그 미군이 5천 명이 주둔하고 있대요. 아랍에미레이트도 미국하고 공동 방위 조약을 해서 동맹국이죠. 여기는 굉장히 착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우리나라하고도 큰 원전 사업도 했었던 나라고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 시절 때 저들이 다 평판 졌지만 그런 양국 간의 동맹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이란 놈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북한에다가 북한이 아니고 앞으로 원유 공급 자기네들이 중단한대. 기름값 올리기 위해서. 그래서 본베오 장관이 만약 그렇게만 하면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의 TV 조선이 지난번에 풍계리 풍계리 뭐야 말도 안 되는 쓰레기장 슈리탄 몇 개 던져갖고 폭발시켰다고 그거 갖고 자랑했잖아요. 북한이. 뭐 핵시설 파괴했다고. 그거를 갖다가 TV조선에서 뭐 거기 들어가는데 외신 기자들한테 1인당 10,000불씩을 갖다가 요구했다는 그 보도를 했다고 방심위에서 징계를 맞았거든요. 그래서 난 이거 이해 못하는 게 아니 북한 놈들의 나쁜 소행을 갖고 얘기를 했는데도 우리 정부에서 이걸 갖다가 한다. 왜냐하면 북한하고 합의를 봤기 때문에 평화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북한을 나쁘게 하면 안 되지. 그리고 또 방송에서는 김정은 위원장, 이설주 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TV조선이 이거는 잘못한 거네. 넘어갑시다. 응? 뭐 다들 그 세상이니까. TV조선이 지금 방심위로부터 징계를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네. 제 얘기 이해 못했어요? 내가 다 설명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TV조선이 그 당시에 북한 놈들이 기자당 1인당 10,000불씩 요구했다는 거를 컷썸으로 퍼뜨렸다는 거야. 근데 TV조선이 북한이 나쁜 걸로 이야기한 거잖아. 근데 왜 우리 방심위가 이거 제재를 왜 해야 되는데? 그래. 난 그거 이해를 못 한다는 거지. 방심위는 북한하고 친하다는 증거죠. 아니, 그러니까 예. 저 세상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죠. 예. 예. 그거 넘어갑시다. 이까지인 거, 뉴스 같이 다는 거. 기가 막혀서 내가 그냥 넣어본 거예요. 북한의 이산 가족들이 이제 상봉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 가족들은, 남한의 이산 가족들을 만나기 싫어한답니다. 그래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만약 이걸 받게 되면요. 정부한테 감시도 받고, 계속 앞으로 감시를 받는데요. 감시를 받고, 막 동네 사람들의 눈총 받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옛날에 과거에 뭐 우리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이 있으면 막 동생이 흉보는 거 있잖아요. 흉보는 거 있죠. 그리고 그런 거 있었잖아요, 우리도. 뭐, 예를 잡으면은,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만, 과거에 우리가 옛날에 못 살았을 때는, 뭐, 우리 집안에 뭐, 이렇게, 뭐, 외국인하고 결혼하고 그러면 막, 동네에서 눈총사하고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쵸? 지금은 아니지만. 네. 그렇듯이 뭐, 내가 꼭 이렇게 비약을 했는데, 남쪽에 가족을 둔고 있으면 북한에서는 그게 완전히 동네 사람들한테 왕따 당한대요. 저 남쪽에 좀 못된 사람들하고 저 가족들 연결돼 있다고 그러고, 그렇게 수근수근거리고, 또 일단 남쪽 가족들을 만나면은 그 후로부터 계속 조사를 받는데요. 너 남한 가족들한테 뭘 했냐, 뭐. 근데 이게 사실 70년간 그렇게 혈육의 정을 끊고 살아온 사람들이 이 혈육을 만난다는 건 굉장히 뜻깊은 일이고, 가족 간의 해우라는 건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상 당사자들은 오히려 가슴이 더 역정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네. 만나서 별로 그렇게 선뜻 반가워지도 않고 그렇게 가족들이 그렇게 남의 가족 같은 그런 상황에서 만나는데 며칠. 근데 나는 만나고 나면은 북한 보위부로부터 맨날 뭐 했냐 이렇게 다 보고해야 되고 그렇게 되고 나면 또 혹시 남한 가족들한테 뭐라도 받은 것처럼 해서 괜히 그런 의심받고 그런 아주 북한 주민들이 이 지금 인도적인 그런 흩어진 가족들을 위해서 만나는 자체를 꺼린답니다. 네. 안 만나고 싶대요. 그냥 안 만나고 싶대요.
또 당에서 또 이렇게 선정을 해줬으니 또 안 만날 수도 없고. 그리고 제약이 너무 심하고, 네. 그리고 이게 사실상 그 남한 가족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도, 북한의 그 나쁜 점, 북한 못 산다, 뭐 이런 얘기하면 안 되고, 그러게. 그리고 너는 절대 잘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솔직히 그 사람들 다 시골 도매산골에서 다 밥 굶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그 남한 주민들 그 만나기 전에 한 달 전부터 고기하고 맛있는 밥을 먹여하고 살을 좀 때깔을 좀 벗게 하고 거기 내보낸대요. 그렇게 한대요. 몰골이 너무 심하니까. 며칠 만에 그게 때깔이 바뀌나. 아니 그래도 이제 어쨌든 살이 좀 붙은 다음에 이렇게 나가고요. 그래서 이제 그럼 오히려 그 이산가족 상봉을 했을 경우에 그런 남한과의 그런 연계가 막 그 동네에 소문이 퍼져갖고 그게 이렇게 공식화되면은 가족 전체가 그 주변 사람들한테 불편한 시선을 받고 의구심을 받는데요. 네. 북한도 그런 게 많답니다. 참. 그다음에 이거는 뭐 국방부 대변인이 한 얘기인데 요번에 그 을지 포커스 훈련이 그 많이 중단됐을 경우를 얘기한 거예요. 거기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1,400만 불밖에 안 된답니다. 140억. 그래서 그거는 뭐 미국에서 미국이 천조국이죠. 미국 국방 예산이 약 8천조니까 거기에 뭐 0.1%도 안 되는 돈이기 때문에 140억입니까? 예, 그렇죠. 0.02%. 아, 그래요? 140억이면은 일전에 그 싱가포르에서 김정은이 해먹은 거가 420억 거지. 120억인가 얼마 들어갔다면서요? 그거하고 비슷한 돈이에요. 이야, 정말 엄청나게 들어갔고, 한미 훈련은 얼마 안 들어가는 거네, 그러면, 그거에 비하면. 그러니까, 아니, 을지 포커스는 장비가 동원이 안 되는 훈련이에요. 이거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이야. 컴퓨터. 그러니까 돈이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을지 포커스 훈련은, 이제 전자장비를 이용한 그런 훈련이고요. 근데 한미 그런 키 리졸브 이런 거는 그건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 키 리졸브 할 때, 한국의 그 정의용인가 누가 왔을 때, 미 국방부에서 그랬어요. 야, 9천억만 내줄 수 없겠냐고. 9천억. 9천억이면 굉장히 큰 돈이죠. 그쵸? 야, 9조 되네, 9조. 그 정의용이가, 안 된다고. 우리 못 낸다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을지 포커스 훈련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미국에서 부담 안 갖고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IS라든가 중동전쟁, 하루 전쟁 비용하고 똑같대요. 하루 전쟁하니까 그 돈이 들어간대. 그 다음에 북한의 그 보위부 놈들이, 북한 주민들이 지금 어떤 입장에 있냐면은, 미국하고의 그런 회담을 해서 이 평화가 오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맛있는 것도 많이 주고, 먹는 것도 많이 주고, 미국이 또 이제, 그 돈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를 갖다가, 미국을 먹여 살릴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해서, 사람들이 들떴답니다. 그렇겠죠. 예, 들떠서 이제 그 주민들이 자꾸 그런 얘기를, 이렇게 가가오고 많이 사니까, 보위부에서 이제 그 선전부에서 이제 완전히 발등이 떨어진 거죠. 저러다가 그 사회주의 체제의 그 망상에 접어들어서 자기 체제를 갖다가 따라가지 않을 경우에 북한을 파산하고 말잖아요. 그러면서 또 북한 주민이 또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남한에서 우리하고 평화협정 맺었다는데 남한에서 우리를 엄청 잘해주고 있단다. 남한 정부가 우리한테 엄청난 돈을 주고 앞으로 막 쌀도 주고 별거 다 주고 전기도 다 줄 텐데 남한은 너무 고맙다. 진짜 우리는 과거에 남한을 그렇게 욕을 하고 제가 남한은 적대 국가라고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남한은 너무 잘 살고 또 이렇게 막 그런 북한 온 전역에 대한민국이 잘 산다는 게 퍼져 있답니다. 다 한대요. 북한 사람들이 다 한대요. 이제는 다 한대요. 영화로도 모두 알고 있고 그런 CD 그런 우리 영상물에서도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중국이라든가 그런 러시아 일본 한국에 이렇게 탈북민을 포함한 나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 북한 식구들하고 연계가 되면은 대한민국은 굉장히 잘 살고 평화롭고 자유로운 나라라는 걸 다 알기 때문에 이러니까 바로 이제 그 보위부 놈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져갖고 정부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북한 군부에서 주민들을 모아놓고서 이제 주민 강연을 시키라는 거예요.
강연을 시켰는데 뭐라고 시키는지 알아요? 남한은 병들고 썩고 거짓, 아주 병든 세상이고 거지들이 득실득실하고. 거지들만 왔다 갔다 하고 못 사는 나라니까 예. 그 착각이다. 그거 다 거짓말이다. 그거 다 연락 온 거 다 거짓말이니까. 음. 그리고 미국이 앞으로 우리 도와주지 않으니까 그런 것도 바라지도 말고 저 남쪽 저놈들은 못 살고 거지만 바글바글거리고 가난한 나라고 썩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주민들한테 언제까지 완전히 거짓말로 그냥. 강연을 해갖고 이제 체제 안정을 위해서 주민들을 갖다 이제 선동시키는 거죠. 그런 교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이렇게 내부가 이렇게 치졸하고 이렇게 아직까지도 그 과거의 그 김일성 시대 때 그런 그 수법을 그대로 쓰고 남한테 이렇게 했을 때 북한이 과연 그 북한이 왜 그럼 북한 주민들이 이렇게 갑자기 마음에 동요가 왔느냐? 지들이 잘못한 거지. 최근에 그 평양에서 이틀간 남북 통일 농부대 같은 거 열고 그다음에 산림 도로철도 이런 거 한다고 지들이 다 선전을 했대요. 이거 북한 주민들이 놀란 거야. 아니, 그전에는 농구 경기도 안 하고, 남한이라면 서로 적대 감정이 있고, 진짜 총뿌리만 겨누고 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북한 주민 생활 때, 남한이 우리나라한테 그런, KTX 놔주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KTX 놔주고, 도로, 철도, 그런 여러 가지 전기, 발전소, 은행, 이런 게 다 나왔을 때, 갑자기 왜 남한이 우리한테 그렇게 할까라고 해서 들떠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차단하고,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주민 강연 훈련을 지금 계속 하고 있답니다. 조직화해서 한대요. 예. 한국은 병든 세상, 썩고 가난하고 살 수가 없는 세상. 실제적으로 우리 여기 탈북한 사람들이 북한에 넘어가는 사람들 많죠. 그런 사람들이 북한에 가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남한 가니까 완전히 못됐고 도저히 깡패 천국이고 살 수가 없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면서 얼마나 낯가지렸을까. 그러니까. 그렇죠. 자기들 한국에서 단 하루 살아도 잘 먹고 잘 지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한국에서 자기들 괴롭히는 사람이 누가 있어? 깡패가 어디 있어? 없잖아. 한국에서 똑같이 탈북민이라고 그래서 누가 뭐라는 사람도 없고 경찰이 뭐라는 사람도 없고 근데 이제 북한은 그렇게 탈북민들을 갖다가, 회유시켜가지고, 그 회유가 나왔으면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물 조금만 마실게요. 며칠 전에, 유엔 인권 산하에 있는 유엔 인권단체 보고관 킨타나라는 사람이 한국 갔었거든요. 예, 유경식당 여정어분들하고 면담을 했다며요. 네, 면담을 했는데, 유경 여성 조업원들이 북한으로 돌아가겠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지금 유엔에다가 성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얘 납치된 거니까 빨리 이거 해결해갖고 북한으로 돌려보내주라고. 진짜. 유엔 조사관이요? 예. 그 사람, 아이고, 참나. 빨리 이 사람들을 빨리 북한으로 돌려보내주는 게 순리다. 자기는 그 얘기한 거죠. 이 사람들이 저는 회유를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유엔 보고관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직접적으로 그들하고 1대1 대화를 해서 아무도 개입 못 해요. 그 사람하고 통역관하고 1대1 통역관만 앉아 있어요. 그리고 보고관한테 그 보고관이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면 당신은 어디로 가고 싶냐? 그러면 가고 싶은 데에다 유엔에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유엔의 절차에 따라서 그 사람을 보내주는 건데, 유경 식당 여정어원들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납치를 당해서 괴로운 나라를 보내고 있다고. 아이고, 참나. 북한 가면 지옥일 텐데, 아유, 참.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북한이 지금, 한국하고의 그런 교류가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회유하고 자기들 체제를 갖다가 아주 뭐라 그럴까
그 체제를 지켜낼 수 없는 그런 국민들의 그 모든 그 개인의 저기가 완전히 사회주의 문화로 뒤바뀌었을 경우에 통제를 못 한다는 거예요. 북한 주민들을 통제를. 그렇죠. 그게 두려워가지고, 뭐 나비오도 맨날 들려주는 게 그렇대요. 남한은 다 괴뢰도당이다. 미국 믿지 마라. 우리는 과거 종전, 김일성 그런 유해 사상 그 시대에 지금까지 똑같다는 아주 이놈들은 이제 주민들을 강연을 시켜갖고 통제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네요. 그렇죠. 어쩔 그 다음에 수 이제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도 오해할 만한 또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오해할 만한 이야기도 아니죠. 이 사람이 은유법이니까. 북한 김정은이가 나는 자신이 있고 진솔한 마음이 있었다고 본다. 그래서 나는 지난번에 6월 12일 날 거기다가 싱가포르에서 나는 상호 비핵화 합의문에다가 사인을 했다고 난 그렇게 믿는다. 그리고 난 그가 절대 장난으로 하지 않았다고 난 본다. 난 그가 진실적으로 했다고 보고 난 그가 영웅적으로 자기 아버지들 그런 세대를 떠나서 젊은 지도에서 영웅적으로 했다고 난 믿고 싶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이 2018년 5월 31일 손상대 애국집회 사회자께서 출소하시던 날, 아직도 여전히 저 담장에 갇혀 영어의 몸으로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님이 계시는 아주 가까운 지근 거리에까지 가 보았습니다. 이런 곳에서 박정희 대통령님의 딸이자 아무 죄 없이 탄핵당하고 유린당해 감옥에 1년을 넘게 갇혀 고생을 하고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계시는 곳이란 말이던가. 아, 이게 뭐란 말인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란 말인가? 그러나 엄연히 지금 현재 대한민국 땅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몸서리 쳐져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세상은, 언론은, 지식인들은, 정치인들은, 국민들은 왜 이렇게도 쥐 죽은 듯이 조용한 것인가? 내가 아닌 남이 당하는 일이기 때문인 것인가? 아, 대통령께서는 저곳에서 1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계셨을까? 지난날 청와대에 계실 때 함께 곁에서 있었던 배신자들이 누구인지를 아시고 분을 사귀지 못하고 계실까? 아니면 자신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너무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염려하고 계실까? 우리 국민들은 바란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강한 정신력으로 버티시고 건강을 유지하셔서 반드시 복귀하시고 형편없이 무너지고 부패하고 비리 공화국이 되어버리고 빨갱이들로 점령되어버린 이 땅을 기경하여 다시 씨를 뿌리고 옥토로 만들어 다음 통일한국을 일구어갈 나라로 만들어 주기를.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님만큼 깨끗하여 믿을 만한 사람이 없기에.
이제 내려가야 한다. 내려가기 전에 대통령님께 이렇게 외쳐본다. 박근혜 대통령님! 옥체를 보존하십시오! 선구자 방송입니다! 보내드리는 엽서를 통해서 힘을 내시고 대통령님의 결백이 밝혀질 것입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더 꿋꿋이 버텨주시고 많은 국민들을 통해서 많은 엽서를 더 많은 편지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오늘 손상대 사회자께서 출소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서신으로 인해 힘을 얻을 수 있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용기와 또 우편의 편지나 아니면 적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오늘 이렇게 하늘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과 남아 계신 분들이 힘과 용기를 얻으실 수 있도록 엽서 보내기와 편지 보내기에 더욱 동참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